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 엑셀 전진관입니다. 자, 직장인이 엑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두 개를 꼽으라면 아마도 피벗 테이블과 필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필터의 경우에는 필터 조건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필터를 건다고 하면 사실 필터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제품 코드 목록을 모두 필터링해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이런 작업을 위해서 고급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마저도 엑셀 초보자에게는 그리 쉽지 않은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셀 필터 함수 하나만 사용해서 이렇게 조건을 하나씩 입력하면 해당 조건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필터링 되고요. 그리고 특정 단어만 입력해도 이 단어를 포함하는 항목이 실시간으로 필터링 되는 보고서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필터 함수의 기초 사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필터 함수는 어떤 범위의 데이터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값만 필터링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는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필터링할 범위와 그 조건만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에서 제조사가 삼성전자인 항목만 필터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필터 함수를 입력한 다음에 먼저 필터링할 범위를 입력합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입력된 이 범위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 조건으로는 이 범위에서 제조사 범위에 있는 값이 여기 있는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를 입력하고요. 그 상태로 함수를 실행하면 필터가 바로 적용됩니다. 자, 이제 이 조건을 한번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또는 웨스턴 디지털로 바꾸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필터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 함수는 실무에서 크게 세 가지 조건으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중 조건으로 필터를 거는 경우, 두 번째는 여러 항목을 동시에 필터링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예제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중 조건 필터링을 알아볼게요. 이 다중 조건 필터링은 규칙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참은 1로, 거짓은 0으로 계산된다는 것과 그리고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에는 곱셈으로,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할 때에는 덧셈으로 계산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제조사와 구분이 있을 때 여기에서 제조사가 삼성전자이면서 구분이 디램인 것만 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조건으로는 이 제조사에 있는 범위가 삼성전자인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구분 범위에 있는 값이 디램인 조건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인 것만 true로 그리고 디램인 것만 true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그러면 엑셀은 true는 1로 false는 0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것을 보려면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1로 계산되어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로는요. 이전 강의에서 알아본 분산 범위를 활용할 건데요. 이 함수를 입력한 셀 뒤에다가 해시 기호를 입력해서 분산 범위를 참조하고요. 뒤에는 곱하기 조건 2의 범위를 곱셈으로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두 개를 모두 만족할 때에만 1로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기에서 만약에 이 구분을 바꿔볼게요. 디램에서 낸드로 바꿨을 때에는 모두 true일 때에만 1로 계산되고요. SK 하이닉스로 바꿨을 때에도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할 때 1로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봤지만 그렇지 않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를 볼 때에는요. 이 계산을 곱셈에서 덧셈으로 바꿔주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할 때에는 0보다 큰 값이 계산되고요. 두 개를 모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만 0으로 계산되어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 조건 계산을 이 필터 함수에 녹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범위에서 제조사가 삼성전자이면서 구분이 낸드인 것만 필터링하도록 함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터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먼저 필터링할 범위로는 이 데이터 범위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첫 번째 조건으로는 괄호 여시고요.
이 제조사에 있는 범위의 값이 삼성전자인 경우를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으로는 똑같이 괄호 여시고요. 이 구분 범위에 있는 값이 낸드인 경우를 보도록 함수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에 괄호를 닫아주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소개해드리면 이 공식이 길어질 때 이 괄호를 어디까지 닫아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요. 이 괄호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뀔 때까지 닫으면 되겠습니다. X는요. 항상 이 시작과 끝에 있는 괄호가 검은색으로 표시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실행하시면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필터링이 완성되었고요. 여기에서 조건을 바꿔볼게요. 삼성전자의 D램이나 또는 SK하이닉스의 낸드를 입력하시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만 실시간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 항목 필터링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항목 필터에는 매치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매치 함수는 원래 어떤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 순번을 반환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치 함수를 입력하고요. 여기에서 이 황호성이라는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 정확히일지로 값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여섯 번째로 순번이 반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찾을 값과 이 범위를 바꿔서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트인 5어 검색 매치로 오셔서 이번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매치 함수로 원래는 찾을 값 하나만 넣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 전체 범위를 찾을 값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 검색할 범위로는 이 목록이 작성된 범위를 넣어주시고요. 정확히일지로 매치 함수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이 전체 범위의 값들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검색하는데 그 값이 이 목록에 있으면 숫자를 반환하고요. 없을 때에는 오류가 반환됩니다. 자, 그 말은요. 이게 숫자이면 이 값이 이 목록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매치 함수를 isNumber 함수로 묶어서 함수를 작성하시면 이렇게 여러 항목의 존재 여부도 손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어 검색 매치 함수를 필터 함수의 조건으로 녹여주면 여러 항목을 동시에 필터링하는 공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트에 오신 다음에 한번 단계별로 작성해 볼게요. 먼저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필터링할 전체 범위죠. 이 제조사 범위를 선택해서 이 값을 하나씩 검색할 거고요. 그 목록 범위는 여기 있는 제조사 목록을 선택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정확히일지로 매치 함수를 검색하고요. 이 매치 함수를 다시 isNumber 함수로 묶어서 이 목록에 있을 때에만 값이 true로 반환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범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조건을 기준으로 필터 함수를 걸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필터 함수로 묶어주신 다음에 필터링할 범위는 이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이 조건은 그대로 사용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서 공식을 완성하신 다음에 함수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여러 항목이 동시에 필터링되는 공식이 완성되었고요. 한번 이 목록을 바꿔볼게요. 이 제조사 범위에서 샌디스크를 지우고 마이크론을 지우고 웨스턴 디지털을 추가 또는 킹스톤, 삼성전자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여러 항목을 동시에 필터링하는 보고서가 손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은 단어 포함 검색 공식입니다. 마지막 시트인 단어 포함 검색 공식 시트에 오셔서 한번 공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공식을 활용하는 고급 예제는 이전 영상 강의에서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우측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공식의 기초 예제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 포함 검색 공식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이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니까 단어 있어? 공식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isNumber search예요. 있어 공식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함 여부 셀에다가 한번 공식을 넣어 보겠습니다. isNumber search 함수로 먼저 검색할 단어인 삼성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검색할 범위인 이 브랜드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괄호를 두 번 닫아서 검은색 괄호가 나올 때까지 넣어 주시고요. 함수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단어를 포함한 경우에만 true가 반환됩니다. 한번 이 단어를 바꿔볼게요. 삼성에서
TV 또는 SK 또는 32 입력하시면 단어가 있을 때에만 true가 반환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필터 함수에 그대로 적용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제품명 범위에서 이 단어가 포함된 값만 필터링 되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필터 함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필터링할 전체 범위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으로는 있어 공식이죠. isNumber, search 함수로 공식을 넣어 주신 다음에 검색할 단어를 선택하시고요. 검색할 범위로는 제품명 범위를 선택해서 공식을 완성하신 다음에 중요하죠. 검은색 괄호가 나올 때까지 괄호를 3번 닫아서 마무리하시고 함수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단어가 포함되는 항목만 필터링 되는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한번 이 단어를 바꿔볼게요. SSD에서 프로 또는 에보 500 바꾸시면 실시간으로 필터링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오른쪽에 더미 데이터를 추가하면 특정 필드가 아니라 이 모든 데이터에서 단어를 포함된 값만 필터링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위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오른쪽에 더미 필드가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텍스트를 합친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에는 콘카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콘카트 함수로 이 제조사부터 제품명까지 범위에 있는 값을 한 문장으로 합쳐 주시고요. 이 값을 자동 채우게 하면 이렇게 더미 데이터가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필터 함수에 있는 조건 범위에서 제품명 범위가 아니고요. 이 범위 대신에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더미 데이터를 참고하도록 공식을 완성해 주시면 이 모든 데이터를 기준으로 단어를 검색할 수 있겠죠. 공식을 완성하신 다음에 함수를 실행하시고요. 이제 한번 이 단어를 바꿔볼게요. 500에서 삼성, USB, 랜드, 프로 이렇게 바꾸시면 특정 필드가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기준으로 단어가 포함된 값이 필터링 되는 보고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M365에 새롭게 추가된 바이로 함수와 트루 함수를 활용하면 이렇게 여러 항목을 동시에 단어 포함 조건으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이 내용은 영상 시간 관계상 모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측 상단에 라이브 강의에서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이 바이로 함수를 활용한 고급 예제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룬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긴 강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